구조도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도면은 이처럼 RC 구조에 대한 도면입니다.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만 나타낸 도면입니다. 일반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외부 마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하지만 구조도면은 이런 마감과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골조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일반 평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즉 안쪽에 내부 인테리어, 창문 정보, 문에 대한 정보, 이런 모든 마감에 대한 정보,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평면도를 가시면은 이런 문, 창문,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즉 골조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은 백돌로 만든 백체입니다.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일반 평면도에서는 백돌로 만든 백체가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구조 평면도에서는 백돌로 만든 백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조도면의 기호 심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 제작의 표준화는 많이 되었지만 아직 옛날 부분을 고수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설계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면의 심벌 모양보다는 주석에 해당하는 문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도면을 보실 때는 설계자가 잘못 그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실수를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은 한 도면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됩니다. 평면도, 구조 평면도, 단면도 등 여러 도면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심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벌 모양보다는 문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둥을 보겠습니다. 특히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도면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은 기본적으로 C로 표기합니다. 심벌을 보시면 도면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도면에서는 심벌을 원으로 표시한 도면도 있습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 심벌로 기둥을 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구조 평면도에서 기둥 부분에 C로 표시된 심벌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체를 보겠습니다. 백체는 W죠. W에 이렇게 심벌은 마름모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은 이는 심벌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C, W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호의 앞부분에 있는 숫자는 층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름에 해당합니다. 즉 1층 백체 1번이라는 것입니다. 1층 백체 2번은 두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철근 배근이 다를 경우에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쪽은 2층에 대한 백체가 되겠죠. 이 부분은 3층에 대한 백체입니다. 1층 주심도 및 콘크리트 백체에 대한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1층에 대한 정보죠. 따라서 기둥에 대한 1층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둥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기둥은 기둥 1람표에 가셔서 1C1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C2가 있고 C1이 있습니다. 기둥을 보시면 이 기둥은 400에 400이죠. 이 기둥은 500에 400입니다. 따라서 기둥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렇게 이름이 다릅니다. 또는 이렇게 똑같은 크기라도 철근 배근이 다를 경우에는 이름이 다릅니다. 백체를 보겠습니다. 이 백체와 이 백체는 이름이 다르죠. 따라서 이 백체와 이 백체의 두께가 다르다든지 철근 배근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달라집니다. 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보는 G, 작은 보는 B로 나타냅니다. 심벌은 이런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숫자는 층수를 나타내고 뒤쪽은 철근 배근과 모양에 대한 정보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이름을 붙이고
철근 배건이나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R은 루프의 약자죠. 따라서 R은 지붕에 대한 정보입니다. RG1은 지붕의 컴보1을 나타냅니다. 2층 구조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2층에 컴보1이죠. 이름이 같으니까 크기와 철근 배건이 같습니다. 여기서 G 컴보는 이렇게 기둥과 연결된 볼을 컴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기둥과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따라서 G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와 보로 연결한 볼을 작은 보 B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2B와는 이 부분도 같죠. 즉 철근 배건과 보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같다는 것은 길이에 대한 크기가 아니고 폭과 높이에 대한 정보가 같다는 것입니다. 슬라브 바닥에 대한 기호를 보겠습니다. 타원에 S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층수와 이름에 대한 정보입니다. 2층 구조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2층에 슬라브 1번입니다. 그리고 2층에 슬라브 2번입니다. 이 부분도 2번이죠. 이렇게 슬라브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슬라브의 레벨 차이가 날 경우입니다. 레벨 차이가 날 경우 이렇게 레벨 차이 나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이름을 다르게 정합니다. 구조 도면에서 굵은 실선은 백체나 기둥의 단면을 표시합니다. 가는 실선은 내각에 보이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X 표시는 빈 공간을 나타냅니다. 파선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구조가 없고 아래측에 구조가 있을 경우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구조물을 보시면은 백체나 기둥이 잘린 단면을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이 부분은 외곽에 보이는 젠다의 부분이죠. 창틀의 이 부분은 가는 실선으로 도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창문의 이 부분은 비어 있겠죠. 이 부분은 X로 표시합니다. 이 부분도 X로 표시되겠죠. 창문의 위쪽에서 잘라서 보면 창문은 이렇게 비어 있고 젠다의 부분은 돌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에서 젠다의 부분과 창문 부분은 다르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보가 되겠죠. 이 부분도 보입니다. 이 부분도 보가 되겠죠. 이렇게 보와 보를 연결한 보가 작은 보 B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보는 큰 보 G가 되겠습니다. 상부에 구조물이 없고 이 부분도 상부에 구조물이 없죠. 이 부분도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구조도면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도 점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 부분도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위쪽에 구조물이 없고 아래쪽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간단하게 구조도면 기호와 구조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